네,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또 종목과 업종 간의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주목받았었던 섹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반도체, 정책 테마, 알래스카, LNG 등등 저희가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도체주 고전을 면치 못한 한 주였죠. 미국 정부의 대중 수출 규제 강화가 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물론 AMD와 인텔까지 AI 칩 수출길이 좁혀졌습니다. 김진 대표님, 이게 이렇게 되면 국내 반도체주에도 영향이 있을 법한데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앞서 그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이미 많이 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러다가 SBS에서 그 반도체 아저씨라고 불릴 수도 모르겠는데요.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강조해드릴 부분은 강조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지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제가 싸게 살 기회라는 거를 계속해서 강조를 다시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줍줍 기회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지난주 52,000원까지 대박앤세일에 들어갔다가 저점 대비 11%까지 급반등해서요. 또 단기 차익 기회를 주기도 했어요. 일단 그 HBM3E에 대한 엔비디아의 퀄테스트 그 통과라는 그런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5468 그러니까 5만 원 초중반대는 매수 그리고 6만 원 이상에서는 매도하는 이 네. 반복 매매 전략을 또 말씀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이 반복 수익을 챙기는 이 전략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퀄테스트를 통과한다거나 그 이상의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 호재가 나와준다면 그제 가서야 비로소 7만 원 돌파가 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그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 후반부터 미 정부의 그 대중 수출 규제 강화 등의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그 덕분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시 5만 원 초중반대까지 대박앤셀 기간이 왔던 거고요. SK하이닉스도 17만 원 중반대까지는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요, 지금은 뭐 과거에 뭐 샤테크 얘기라는 게 있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삼테크 내지는 또 반테크 이렇게 이 반도체 관련주로도요 꽤 짭짤한 수익을 그것도 리스크가 거의 없이 반복해서 수익 낼 수 있는 시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와 반도체를 그렇죠. 집중적으로 또 활용해 보는 전략이네요. 예. 네. 그래서 이 점을 아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이 시장이 오히려 수익 기회가 되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게 또 앞서도 살펴봤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세를 어떻게 내놓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또 관심이 모아질 텐데 대비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그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대로라면 그 반도체 25%의 이제 품목 관세가 이제 그 예고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중국을 생산 기지로 택한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또 삼성전자는 이제 타격이 상당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강대강 대응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국 기업의 손실까지 감수하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강대강 대응이 계속 그 반도체 섹터의 전체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을 이제 키워주고 있습니다. 25% 개별 관세가 이제 부과되면 이제 국내 반도체 업체의 매출이 4.3%까지 좀 하락할 거라고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그 김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한 번의 4월 초와 같은 이제 그 추가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2,300선을 이탈하거나 그래도 각 개별 종목이 형성했었던 4월 초의 저점을 다시 한번 반납하는 일은 이제 극히 이제 드물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학습 효과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 이런 지지력을 확인해서 이제 좀 중장기 차원에서는 이제 저가 매수세로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전략도 유효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에 이어서 이번에는 정책 관련주로 가볼까 합니다. 이번 주에 또 많은 관심을 받았죠. 대선을 앞두고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동우 대표님,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 첫 일정으로 퓨리오사 AI를 방문했습니다. 이를 발판 삼아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또 있었단 말이죠. 정책 관련주들은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시각에서 접근하는 게 좀 더 유리할까요? 뭐 어느 쪽을 좀 편향해서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죠.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제 여야 공통 분모를 가져왔는데 그게 AI입니다. 다른 정책들이 지금 많이 나올 텐데요. 뭐 AI 분야가 가장 먼저 움직인 모습이고 뭐 각 당에서도 AI 전담 부서를 신설할 정도로 그에 따른 이제 AI 로봇 그리고 기본 인프라인 전력 설비 그리고 금요일 날 움직인 원자력까지 뒤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고요. AI 분야의 전문 부서 신설과 뭐 직역을 이제 선정을 하면서 여야가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크고요. 해외에서도 이제 큰 가치 평가를 받으면서 인수 물망에 오른 퓨리오사 AI에 대한 가치 재평가
그리고 관련주 찾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뭐 4x4 그리고 엑스페릭스, 뭐 크라우드웍스, DSC 인베스트먼트 등이 이제 관련주로 보였고 앞으로도 AI 중소형 관련주들은 충분히 작년과 재작년에 국내 관련 AI 관련주들은 많이 오르질 못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을 탄력을 이제 좀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AI와 로봇의 결합으로 인해서 대기업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뭐 로보티즈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미 대기업 투자를 결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뭐 추후 발판으로 이제 TXR 로보틱스나 뭐 클로봇, 하이젠 R&M도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AI 투자와 함께 기본 인프라로 이제 설정이 되어야 할 초고압 송배전선이 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면서 LS 일렉트로닉 그리고 효성중공업, 일진전기나 뭐 세명전기, 위너스 등도 정책 관련주로 연결이 되고 있어서 관련주로 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책 관련주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법도 해서 저희가 짧게 한 번 더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요. 김진 대표님, 뭐 관련주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눈여겨보시는 쪽 혹시 있으실까요?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성향은 좀 배제하고 말씀드리자면 네. 뭐 어차피 현재까지는 어대명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민주당 그 이재명 예비 후보의 정책에 집중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물론 마찬가지로 그 안철수 그리고 한동훈 등 다른 그 예비 후보들의 정책과 좀 중복되는 분야가 더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저도 마찬가지로 AI 쪽에 좀 집중하고 싶고요.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종목만 간단하게 좀 네. 제시를 해드릴게요. 이미 그 많이 오른 그 필요사의 관련주보다는요. 이제는 그 작년 초 AI 장세 때 많이 급등했다가 이제 1년 이상 잘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 그 중에서 제가 세 종목 정도를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 그 오피스 문서 기반의 AI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하늘과 컴퓨터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플랫폼 기반의 AI 언어 데이터 기업인 플리토 그리고 작년 말에 신규 상장한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디지털 문서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인 그 사인앱 소프트웨어 이렇게 네. 세 종목을 관심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주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알래스카 LNG 개발 관련된 그런 또 섹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카드로 이쪽 개발이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허인남 대표님, 이번 네. 주에 이제 뭐 실무진들의 첫 화상회의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또 주목을 한번 받았거든요. 네, 역시 이제 그 대장주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 에어레인이 가장 좀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제 에어레인은 이제 국내 유일 이제 LNG 정제 및 탄소 포집 필수 이제 기체 분리막 기업입니다. LNG를 이제 고품질 연료로 이제 그 활용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산화탄소 등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런 기체 분리막 기술이 이제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종목의 그 탄력성을 보여주려면 모멘텀이 풍부해야 되는데 이제 에어레인은 이런 그 LNG 관련 테마 플러스 탄소 포집 관련 그 정책 모멘텀도 이제 확보하고 있습니다. 양당이 탄소 포집 그리고 활용 저장 기술 중요성을 이제 모두 강조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이제 클러스터 구축과 이제 기술 개발 지원을 강조했고 특히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그리고 또 수소동 신에너지 육성을 이제 추진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하고 양당이 좀 동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기술적으로도 에어레인이 이제 신고가 돌파 후에 지금 추세가 지속 중인데 단기 지금 눌림목 중입니다. 신고가를 돌파했었던 이제 돌파 시작점 라인인 21,000원 전후에서의 단기 지지력이 확인되면 다시 한번 또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도 유효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관세에서 조금 더 자유롭다라고 해서 주목받는 쪽이 있었죠. 많이들 아시는 방산 그리고 조선 쪽을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구 대표님, 방산 조선주 같은 경우는 사실 정고점을 회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것인가? 신고가 랠리도 기대해 볼 만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일단 관세 무풍지대이기도 하고 이번에 한미 관세 협상의 패키지 또 딜로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방산주, 조선주 이런 쪽들에서 가장 가볍고 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쪽이 무엇이 있나 이런 것들을 갖다 계속 체크 중이고 그 중에서 예전부터 여러분들에게 하나 3인방은 꼭 보세요라고 네네, 말씀을 맞아요. 많이 드렸는데 이 하나 3인방이 하나 오션, 하나 엔진, 하나 시스템인데 충분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차트를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걸 보시면은 하나 엔진의 차트를 준비했거든요. 네. 지금 고가권에서 계속 등락 거듭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결국 고점 돌파의 의미를 충분히 갖고 있어요.
실적이면 실적, 또 앞으로 그 패키지 딜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까지 포함한다면 분명히 고점 돌파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하나 엔진의 돌파, 하나 오션 시스템의 돌파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지금 시점에서도 관심을 가져도 좋은, 쉽게 얘기해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도 좋은, 뭐 떨어질 일보다는 올라갈 일이 더 많은 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태양광도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태양광 기초 소재가 미국과의 상호 관세 제외 쪽으로 그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니까 관련주들이 이번 주에 또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태양광 쪽에 숨통이 좀 트이게 되는 걸까요? 어떨까요? 뭐 일단은 뭐 수요일 날이 태양광 소재 관련해서만 이제 면세 조치가 나왔는데요. 뭐 북미 시장 공략을 앞두고 있고 가속화하는 데는 국내 업체들한테는 오히려 희소식이 된 부분입니다. 핵심 소재인 이제 폴리실리콘과 그리고 웨이퍼 관세 면제로 동남아에서 이제 제품을 생산하던 업체들이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능하고요. 북미 시장 내에 이제 태양광 공급망 재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뭐 하나그룹주들이나 이제 일부의 업체들은 소재 쪽으로는 아마 추가적인 반등들이 용이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다음 섹터 화장품 쪽으로 가볼까 합니다. 뉴스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관세 우려 때문에 한국산 선크림을 사재기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뭐 화장품부터 미용기기까지 뷰티 관련주가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는 건지 아니면 관세 리스크를 활용해서 잠깐 그런 또 깜짝 움직임을 보여주는 건지 화이남 대표님 의견은 어떤 쪽이세요? 네, 충분히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추세적으로. 네, 우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K뷰티 자체적인 이제 모멘텀 플러스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은 이제 중국과의 이제 관계 개선 기대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중국 소비 관련주 중에서 네, 가장 대표적인 섹터가 바로 이제 화장품입니다. 그 윤석열 정부 시절 때는 이제 혐한, 혐중까지 그 표현될 정도로 이제 그 중국과의 관계가 최악 상태였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재명 전 대표의 이제 그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이제 한중 간의 관계 개선 기대감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주 SMCG 그리고 또 선진 뷰티 사이언스 네, 그리고 실리코트 중심으로 좀 대장주 역할로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아니 김진 대표님께서 사실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화장품 관련주를 관심주로도 제시를 네, 하셨었잖아요. 맞습니다. 여전히 긍정적 시각 가지고 계실까요? 네, 여전히 긍정적 시각이고요. 네. 질문하신 것처럼 그 추세적인 상승세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K뷰티의 그 인기가 쉽게 그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적까지도 또 증명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작년 수출액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서요, 올 1분기에도요, 전년 동기 대비 13%가 증가한 2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또 다시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일본을 포함해서 미국에서까지 프랑스를 제치고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이 K뷰티의 그 인기가 전 세계로 확산은 물론이고 그 인기의 그 수준도 계속해서 뜨겁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물론 이제 하나 경계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가격 경쟁력 등에 있어서 그 C뷰티, 그 중국산 화장품이죠. 이 C뷰티의 도전이 거센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거부감이 만만치 않게 남아있기 때문에 큰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국 쪽은 큰 위협은 아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섹터 중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기존에 그 제시를 해드렸던 그 삐아 그리고 리들샷을 가지고 있는 VT 이 회사를 여전히 관심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 주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를 좀 볼까 합니다. 이쪽은 뭐 업황적으로도 모멘텀이 많습니다. 바이오시밀러도 시장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동우 대표님,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 개선이 좀 강하게 나와줄 여지가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다 보세요? 현재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가 관세 때문에 이제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바이오 제약한테는 수급 현상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뭐 일단 호재 측면들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작년에 이제 추진되었다가 실패한 생물 보안법이 비슷하게 지금 바이오 보안법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이제 신약 개발 회사에게도 희소식이 될 수 있는 FDA가 전임상 단계적 폐지를 선언을 하게 되면서 시간이나 비용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된 세계 3대 암학회 중에 하나인 AACR 2025가 열리게 된다는 점. 또 하나는 이제 금요일 날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인 상황들이 뭐 펩트론을 비롯한 일부의 종목들이
먹는 비만약의 출시 기대감들이 훨씬 더 커졌다라는 점에서 네. 뭐 관련주들의 이제 그 추가 상승들이 아마 용이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미국 암학회도 예정돼 있고 뭐 긍정적으로 기대되는 그런 어떤 요인들이 있습니다. 김영구 대표님, 제약바이오주도 사실 장르가 넓어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주목할 수 있을 만한 관심주가 좀 있을까요? 네, 제가 제약바이오 중에서 유일하게 한 종목을 딱 뽑은 게 바로 2월 21일 날 요 필살기를 통해서 추천을 드렸던 변신하는 기업, 뻘 속의 흑진주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로 KPS인데요. 사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킵스파마로 완전히 제약바이오 기업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바뀌었네요. 네. 네. 제가 7,500원부터 계속 추진을 했고 지금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필살기에서 말씀드렸던 가격이 한 9,0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오늘 종가가 거의 뭐 12,000원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적인 측면이 나왔을 텐데 30% 이상의 수익도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네. 킵스파마를 잘 보시면 항암제 그리고 오늘 아까 얘기가 나왔던 내용들이 또 그 비만 치료제 이런 것까지도 또 임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호재성 재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추가적인 상승을 더 이어갈 것으로 보여져서 그때 당시에 제가 추천했을 때 단중기 목표가 15,000원이었거든요. 네. 그거나 그거 이상을 뛰어넘을 것이니까 요렇게 앞으로 이제 눌림목 조정이나 조정을 보일 때는 한번 신경을 써보실 만한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던 섹터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분의 의견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투자의 최종 판단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